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약간 날이 추워졌지만 비도 오고 해놓으니까 공기가 너무 상쾌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아주 상쾌한 그런 주말이었고요. 하지만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또 이 주식 시장이 상승세로 이제 조금 미국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우리 시장도 지금 8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9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저는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식구가 가족들이 얘기했나? 주식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분. 신경을 장기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럴 때 비관적일 때 사면 주식으로는 수익을 내고 하지만 남의 돈, 고객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고객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 이 조급하신 분들도 많고 그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성이 이 빨리빨리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빨리 수익이 안 나면 좀 조급해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게 막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기분이 다운이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받지만 최근에 주가도 올라오고 오늘 2,400을 아마 터치할 것 같고 미국도 이제 장중에 4,000포인트를 터치했었잖아요. 역시 존 템플턴 경 말씀대로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확인이 되는 그런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는 전부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첫 기사로 여성은 초고령 사회 진입 65세 이상이 이미 20%를 돌파했네요. 그리고 어떻게 성비가 왜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지라고 보면 이제 아마 여성분들의 수명이 남자보다도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평균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최근에 이제 애들이 많이 안 태어나다 보니까 벌써 65세 이상이 여성분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입니다. 남녀 평균은 18세네요. 보니까 지방 도시는 93%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 인구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좀 전에는 고령화 사회였고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엔의 분류 방식이네요. 행안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로 총 520만 명입니다. 처음 20%를 돌파했고요. 근데 20%가 520이니까 곱하기 그러면 5 하면 5525. 그래서 2,600만 명이네요. 여성 인구가 우리나라에 2,600만 명이고 총 우리나라가 5,200만 명 정도니까 그러면 남자도 2,600. 성비는 뭐 거의 비슷하네 보니까. 65세 이상 남성은 15.9%로 407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합쳐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었다. 여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인데 표를 보니까
이게 어디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이런 데서 뭘 배우시는 분들 사진인 것 같은데요. 예, 전부 여성분들이시네요, 보니까. 연도별 지금 인구수는 2022년 인구가 줄었네요. 2018년도에 5,183만 명이었는데 지금 5,144만 명으로 한 40만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인 세대수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2018년도에 808만 가구로 36.7%였는데 저도 대충 1인 세대수를 한 37%, 8%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2년 말 기준으로 972만 4천 세대를 기록하면서 41%네요. 이야, 1인 세대수가 41%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살고 계시네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과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 등 각종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경제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이어서 17년 만인 2017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면서 더 강도 높은 인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역별로 지방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이 65세 이상이 25%고요. 경북 24, 전북 23, 강원 23, 부산 21. 네, 이어서 충남도 21%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네요. 그리고 충북이 19.9, 경남이 19.5. 지방이 고령화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행안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년 연속 지금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나 혼자 사는 1인 세대는 매년 늘어서 1,000만 세대에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44만 명이고요. 1년 전 5,164만 명보다 20만 명 줄었네요. 2019년도에 5,185만 명이라서 저는 우리나라 인구를 그냥 5,200만 명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5,144만 명이니까 4,4,5입을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 그냥 5,100만 명이라고 얘기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감소폭도 커지고 있는데 2020년 2만 명이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19만 명이 줄었고요. 지난해 20만 명이 감소해서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고 지난해 출생자 수가 25만 4,628명 명으로 처음 26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출산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야, 제가 태어났던 해가 100만 명인데 딱 4분의 1 토막 났네요. 사망자 수는 2020년도에 30만 7,764명이었고요. 지난해에는 37만 2,631명으로 3년 연속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특히 1년 새 5만 4,200명이 늘었는데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인구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60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인구 감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인 세대 천만 눈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세대 수는 지금 2,347만 3천 세대에서 2,370만 6천 세대로 1년 새 23만 3천 세대가 늘었는데요.
2300만 대에서 300만 세대에서 23만 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1%가 늘었는데요. 이는 나홀로 사는 1인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인구는 줄었는데 오히려 세대 수가 늘었으니까 두 분이서 살다가 따로 서로 아니면 그 자녀들의 빠른 이렇게 독립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튼 1인 세대가 지금 전체 세대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말에 1인 세대가 1000만 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하면 전체의 65%가 된다고 합니다. 1인 세대가 40이고 2인 세대가 25%나 되네요. 반면에 3인 세대와 4인 세대는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게 제가 이런 부분을 지금 읽어드리는 이유가 소비 패턴의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4명 가족 살 때는 저희 어릴 때도 뭐 5명 저희 삼형제에다가 부모님 같이 살면 아무래도 그 집에서 식사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집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서 5명이서 이렇게 먹는 거라 요즘 1인 세대면 저도 이제 뭐 자취 생활을 좀 오래 해봤지만 그거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딱 손 놓는 데까지 거의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3시간을 제가 밥 한 끼 한 8,000원, 10,000원짜리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그 3시간을 허비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1인 세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동안에 어떤 업종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라고 보면 우리가 그 예전에 이마트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이마트 많이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4명 식구가 뭐 애들이 엄청나게 우유랑 뭐 빵이랑 많이 먹으니까 이마트 큰 성수점 그런 데 가가지고 물량대기로 많이 사왔다면 1인 가구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마트 같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최근에 한 10년, 15년 동안에 고성장을 했었죠. 반면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리고 편의점에 파는 제품을 막 온라인으로 시키기보다는 바로 앞에 그냥 편의점 가서 그냥 사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백화점이나 아니면 창고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타겟이나 이마트 같은 그런 대형 슈퍼체인 같은 그런 곳은 점점 더 이렇게 전체 인구에서 1인 가구의 세대별 이런 변화에 따라서 소비 패턴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자상거래 영향도 있긴 하지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인구 관련된 이런 기사 나오면 꼭 체크해서 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식 투자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인구 관련된 기사 체크해보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헌의 살롱 고독사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제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런 칼럼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칼럼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고독사하는 사람의 50%가량이 50에서 60대 남자라는 통계가 있었다. 저런. 포인트는 나이든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고독사를 한다는 사실이다. 왜 늙어가는 남자가 많이 할까? 동물 다큐에서 본 숫사자의 말로와 비슷한 것 같다. 대부분의 숫사자는 고독사를 한다. 암사자를 포함하여 대략 10여 마리 정도의 사자무리를 거느린다. 평상시 사냥은 주로 암사자들이 하고 숫사자는 사냥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배 깔고 누워있다가 암사자들이 힘들게 사냥해온 먹잇감을
뺏어먹는 행태를 보인다. 수사자가 밥값을 할 때는 언제인가? 하이에나 암놈 대장을 잡아 죽일 때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드물게 하이에나는 암놈이 오야붕인데요. 암놈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한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암사자는 하이에나 암놈 대장을 잘 못 죽이는 것 같다. 수사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갈기를 휘날리면서 수백 미터를 쫓아가 하이에나 대장의 목을 물어 뜯어버린다. 키가 큰 기린을 사냥할 때도 암사자는 잘 못 죽이죠. 예, 근데 수사자가 기린의 뒷공무니를 물어뜯는 역할을 맡는다. 하이에나와 기린 잡을 때 수사자는 암사자에게 밀리터리 파워를 과시하지 않나 싶다. 이렇게 4, 5년 살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젊은 사자의 도전을 받고 패배하며 혼자 광야를 떠돌게 되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을 하고요. 늙은 수사자 혼자서는 사냥이 힘들기 때문에 못 먹어서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상태로 혼자 떠돌다가 숨을 헐떡거리며 결국 고독사로 끝을 맺는다. 수사자는 대부분 고독사이다. 하이에나가 이 고독사한 수사자를 발견하고 뜯어먹는 것이다. 이것이 수컷의 숙명이란 말인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은 고독사한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결국 고독사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되게 재밌네요. 부설거사가 인생의 천리를 갈파한 사허 부국의 이 한자 한번 보시고요. 그 한 가지가 혼자 죽는 고독사에 대해서이다. 처자 권속이 대나무 숲처럼 무성하고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외로운 혼이 되어 떠나간다. 수백조의 돈을 가지고 있고 수십만 명의 종업원을 부리는 재벌 오너라도 죽을 때는 고혼서라는 것이 우주의 천리다. 서민이나 재벌이나 죽을 때는 똑같다. 돈 없어도 고독사이고 돈 있어도 고독사이다. 단지 고통 없이 후회 없이 죽는 것이 고종명이다. 근래에 고종명한 사례는 장관을 지냈고 테니스를 좋아했던 민관식이다. 1918년생이신데 2006년에 돌아가셨었네요. 네. 오전에 한 게임 하고 집에 돌아와 샤워한 다음 와인 한잔하고 잠들었다가 그대로 영면하였다. 88세였다. 거의 신성급의 죽음으로 기억한다. 요즘 저희 아버지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9988-234 라는 얘기가 유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약간 아프다가 죽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만 잘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0대에 왜 이 고독사가 많을까 이래 생각해 보면 내가 늙는다는 것만큼 그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돈이 없는 것보다도 늙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무릎 관절부터 시작해서 발목 등등 이 몸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늙는다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50대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화가 아마 많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늙고 그리고 좀 더 뒤돌아보니까 난 젊었을 때 뭐 했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먹고 살기 그리고 애들 교육시킨다고 그죠? 내 청춘 다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그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런 가사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얼마 전 그때 나훈아 선생님 그 콘서트 되게 멋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청춘을 돌려다오. 아유 진짜 노래를 또 부르게 됐는데 그 가사를 딱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좀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그 최근에 보면 톰 크루즈의 뭐 미션 임파서블 또 이 티저 영상이 나오던데 올해 이제 개봉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예전에 톰 크루즈 영화를 쭉 보다가 아니 어릴 때도 우리 하이틴의 우상처럼 탑건 나와가지고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많을 건데 찾아보니까 한 9살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40 넘었을 때는 나이 50대인 톰 크루즈가 막 그렇게 뛰어가고 몸이 되게 좋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50대도 저렇게 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50이 넘어서 60이 된 톰 크루즈를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환갑잔치를 60까지만 살아도 막 잔치를 했었는데 그 60 환갑이 됐는데도 보면 외모 보면 거의 뭐 30대잖아요. 살 수 있는 걸 보고 하나의 약간 롤 모델이 됐죠. 아,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60대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축구하는 회장님이나 저희 축구하는 그 선배님들 보면 60년생 분들이 꽤 몇 명 계시거든요. 아주 잘 뛰십니다. 그리고 목욕하러 가서 딱 보면 뒷모습을 보면 완전히 청년의 몸이에요. 허벅지 뭐 굵고 엉덩이 뭐 힙업돼 가지고 환갑 되시는 형님인데 야, 그걸 보면서 제 친구 중에도 보면 한 70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님들 보면서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젊게 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도 보면 마음이 너무 빨리 늙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저는 마음 관리도 이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몸과 마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뭐 노안 오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나이 늙음을 조금 미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자의 고독사 읽는데 보니까 남일 같지 않긴 한데 예, 그래도 우리는 예, 얼마든지 건강하게 마음도 우리 백세일기의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가 넘어도 저렇게 정신과 마음 젊게 유지하면서 또 사시는 그런 우리 원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과 마음 아무튼 젊게 유지하고 그 젊게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 읽는 겁니다. 신문. 계속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지는 걸 계속 습관적으로 신문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에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가상신발 오파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메타 시장 뛰어든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 시장 이러면 이제 좀 보기가 싫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저는 아직 눈에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공부를 할 수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자꾸만 이런 기사를 안 보려고 하는데 네. 특히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의 변화를 알려주는 이런 기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이 멈췄는지 지금 기사 클릭이 잘 안 되네요. 기사 클릭을 했는데도 기사가 안 뜹니다. 지상 최대의 전자기술 전시회라고 하는 2023 CES를 들여다보면 여기 CES 하는데 이 CES가 Consumers Electronics Show네요. Consumers Electronics Show. 소비자 전자 전시회. 여기는 전자기술 전시회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CES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거대 자본이 메타버스 시장에 투입되고 있다. 와, 이게 핵심 키워드네요. 여전히 거대 자본이 메타버스 주가는 박살나 있지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나 봅니다.
아직도 성공한 산업이 없다고는 하지만 비즈니스 생태계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지난 수년간 일어난 메타버스 생태계 진화 모습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뭐죠? 아디다스와 베이시가 협업한 캐릭터 NFT 상품 견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나이키가 인수한 RTFKT가 디자인한 가상의 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스타벅스 오디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스타벅스가 만든 NFT 플랫폼, 스타벅스 NFT 플랫폼이네요. 스타벅스 오디세이고, 오른쪽은 스타벅스가 만든 NFT 플랫폼, 스타벅스에 있는 무슨 코카콜라 이렇게 빨간 점퍼를 입고 있는 인형 같은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고등학생이 부모님 결혼 기념일 선물로 벤츠를 선물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가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던 플랫폼이 바로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이다. 여기서는 메타버스 사이트나 아이템을 제작을 하고 이것을 기업에 납품해서 돈을 받는데 대금은 코인으로 치러진다. 이렇게 국경 없이 소통하고 일하고 거래하는 세계인 만큼 화폐가 아닌 코인 거래가 보편적이다. 받은 코인은 국가별 코인 거래소에서 현금화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게임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 어디서나 범용적으로 디지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의 개발과 발행이 시작된다. 그것이 NFT와 암호화폐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아이템의 크리에이터가 누구인지 또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아이템 거래의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그 거래 기록의 계약 내용을 기록을 해준다. 디지털 거래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최근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은 모두 NFT 아트 제작에 심취해 있다. 사진이든 그림이든 디지털 창작품을 NFT에 등록을 한 뒤 오픈시와 같은 NFT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면 국경 없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게임 회사들도 NFT 아이템 거래에 열성적이고요. 그들이 디지털 아이템 거래 문화를 만든 장본인들이니 당면하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NFT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이고요. BTS나 블랙핑크가 찍은 특별한 사진이나 영상을 NFT에 등록하고 판매한다면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재미있으면서도 황당한 프로젝트들도 속속 등장을 하는데요. 유가랩스라는 회사에 런칭한 베이시가 보르드네요. 보르드 에이프 요트 클럽. 아주 지루해하는 원숭이라는 뜻인데, 보르드 에이프가 요트 클럽.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지루한 유인원들끼리 모여 요트 클럽 만들어 재밌게 놀자라는 목표로 시작된 NFT 프로젝트다. 요트 클럽인 만큼 회원권 발행이 필요한데, 단지 그걸 재밌는 원숭이 이미지로 만들고 NFT에 등록을 한 뒤 회원권으로 판매한 것이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골프장 회원권과 다른 점이라면 회원권이 NFT라는 것뿐이다. 그런데 유가랩스는 여기에 마돈나나 저스틴 비버나 에미넘 같은 세계적인 셀럽들을 끌어들이고 실제 이들과 함께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벌이며 인기몰이를 했다. 이 전략이 크게 성공하며 한때 가장 비싼 베이시 NFT가 40억 원 가까이 거래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10분의 1 정도로 폭락한 상태라 소송까지 걸려 있다고 한다. 시장이 폭락한 이유는 NFT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생태계의 확대다. 베이시 성공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수천 개의 유사 프로젝트가 쏟아졌다.
원숭이는 물론이고 캐릭터, 동물, 사진, 심지어 귀신 시리즈까지 엄청난 물량이 폭발적으로 시장에 나왔다. 희소성이 떨어지니 가격은 폭락했지만 시장 생태계는 크게 확장된 셈이다. 여기도 이 중요한 얘기가 있군요. 그냥 유명한 이런 NFT나 암호화폐가 가격이 폭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생태계가 크게 확장이 됐네요. 아디다스는 베이시 NFT를 한 마리 구입해서 거기에 아디다스의 옷, 신발, 모자를 다양하게 착용을 시켜서 3만 개의 이미지를 만들고 아디다스 베이시 콜라보 NFT를 발행을 했는데요. 발행 당시에 0.2 이더에 판매했는데 순식간에 매진되어서 27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구매자에게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하며 해당되는 옷, 신발, 모자를 실물로 또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나이키도 동참을 했네요. 나이키는 RTFX 아까 그 KT라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디자인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이들이 디자인한 가상 신발 판매에 나섰네요. 가상 신발을 구매하면 AR 필터를 보내주는데 이걸 스마트폰 카메라에 장착을 하고 내 발을 찍으면 가상 신발이 신겨 있는 것처럼 찍히는 것이다. 가상 신발의 평균 가격은 500만 원 정도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팔려나갔다. 가상 신발은 NFT에 등록되어 언제든 판매가 가능하고 덤으로 유사하게 생긴 실물 신발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2021년 나이키는 630종을 판매해서 3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는데 심지어 이들 회사는 성공적인 시장 창출에 고무되어 2030년까지 메타버스 시장 연계 매출을 전체 매출의 10%까지 만들어 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밑에 이래 쭉 보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되니 10대, 20대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 맥도날드, 삼성전자 등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NF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게임에서 시작된 메타버스 생태계가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것이 디지털 신대륙 문명 진화의 방식이다. 이 변화가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거기에 맞게 준비시켜주는 일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그 혁신의 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루 30분 메타버스 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매일매일 공부하자. 좋든 싫든 10년 내에 반드시 오고야 말 세상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오고야 말 반드시 오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냥 스토리였다면 그 뒤에 추가 이제 투자가 없어지면서 그냥 없어질 건데 방금 여기 기사에서도 참 기사 잘 읽어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거대 자본이 계속 이제 투입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 코카콜라, 아디다스 이런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경험을 안 해보다 보니까 도대체 뭐 NFT로 뭘로 한다는 거지? 예,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 기사는 강원의 히스토리 인 팝스 146회고요. 일확천금이네요. 오늘의 제목은 일확천금입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이 강헌이라는 음악 평론가시죠. 식사합시다 이런데 한번 모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팝만 소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인생 철학을 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게빈 할리 러르리라고 2022년 작년에 발표했네요. 케빈이 아니라 게빈이다 그죠? 가빈. 그리고 이게 아마 앨범의 표지인 것 같은데요. I hate인가요? You don't leave me. I hate you. Don't leave me. Late L자처럼 보이기도 한데
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로또에 된다면 바다 건너 섬을 사고 싶어. 페라리도 모델별로 다 살 거야. 지금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은 필요 없어. 정말 그래. 하지만 돈을 한번 펑펑 쓰고는 싶어. 정말 그래. 그냥 꿈이지.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어.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an Iceland, Ireland. 그리고 아일랜드 overseas라고 하는. 그리고 I would get the whole gang Ferrari. Don't need much more than what I got now.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원하는 건 아닌데, but I kinda wanna ball out. 그냥 아까 ball out. 돈을 한번 펑펑 쓰고 싶어서 그래. ball out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Daydreaming how it could be. 네, 뭐 그냥 꿈이지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어. 이런 식의 가사인데 세련된 도시풍의 팝을 구사하는 가빈 할리의 2022년 자기 니 노래는 누구나가 한 번쯤은 가졌음직한 일확천금의 욕망이 빚어내는 양가적인 스펙트럼에 대해 노래한다. 복권 당첨을 소재로 삼은 팝 음악은 생각보다 많은데 그 대부분은 주로 연모하는 이성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을 복권에 비유한 사랑 노래들이다. 파워볼과 함께 미국 양대 복권을 이루고 있는 메가 밀리언스에서 미국의 복권 업체 이 두 군데가 파워볼과 메가 밀리언스인가 봅니다. 역대 둘째로 높은 당첨 금액의 당첨자가 나왔네요. 당첨금은 무려 1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에 해당합니다. 야, 복권으로 한 10억만 당첨돼도 완전히 대박인데 1조 6천억이네요. 와, 한마디로 노래 가사처럼 백일몽이다. 거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이 돈 때문이며 돈만 있으면 세상 행복해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역대 로또 1등 당첨자들의 그 당첨 전후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런 건 뉴스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로또 당첨되고 완전히 이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그중 가장 어두운 사례가 2002년 그 시점에서는 역대 가장 큰 당첨금인 3억 1,400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을 터뜨린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건설 노동자 잭 휘테크의 경우다. 당첨 이후 그는 그 많은 돈이 바닥날 때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천억 되니까요. 바닥날 때까지 흥청망청 돈을 뿌려대다가 아내는 떠나고 딸은 암으로 잃었으며 손녀는 마약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집까지 화재로 잃게 된다. 예, 제가 한번 옛날에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급작스러운 횡재에 대하여 수많은 진지한 조언들이 존재하지만 10자리가 넘는 은행 잔고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만든다. 이들이 다시 현실을 자각하게 될 때는 그 계좌가 0이 되었을 때다. 돈이 생기면 좋은 일에 쓸 거라고 말하지 말라. 그 돈보다 지금 없는 돈을 쪼개어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 와, 야, 정말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마지막 참 말씀이 너무 좋다, 그죠? 돈이 생기면 좋은 일에 쓸 거라고 보다 지금 없는 돈을 쪼개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다. 제가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의 본질 책에도 너무 2020년 주식 투자 열풍이
조금 말이 좋아서 경제적 자유인데 결국 이제 돈 벌겠다는 건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의 어느 정도 보상은 받고 싶은 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예, 경제적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제가 책에서 돈을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그러면 뭐 할 건데요? 라면 하면서 투자자의 자화상이라고 제가 그 소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기서도 이제 제가 김영석 교수님이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보면서도 제가 엄청나게 이제 좀 큰 깨달음을 얻었었는데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행운은 재앙이다라는 말씀을 보고 제가 한번 쭉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제가 모르는 사람 중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 이래저래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이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더라고요. 아이고 뭐야 41분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넘었네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 원칙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잘 돼서 도와줄게 하지 말고 지금 일단 도와줄 수 있는 제 수준에서 일단 돕고 당장 지금 당장 하지 못하면 못한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돈을 쪼개서 없는 돈이라도 쪼개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1억 넘긴 5대 은행 평균 연봉이 1억을 넘겼네요. 그죠? 우리가 아니 이렇게 불황이 온다는데 여의도에서도 보고 강남이나 이렇게 분당이나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 1월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식당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게 이제 내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직원 상위 10%의 평균 연봉이 2억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5대 연에. 이런 기사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은 네이버 기술로 혁신 2024년 흑자 만들겠다. 요게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요 부분은 얼마 전에 그 인수를 했던 포시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포시마크를 1조 6천억에 샀는데 네이버의 검색 콘텐츠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레드우드 시티에서 만난 마니시 샨드라 포시마크 CEO가 포시마크가 네이버 자회사에 된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네이버의 기술력을 접목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 같은 성장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패션 리커버리 중고거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요 기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네이버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지 예전에 이 포시마크 인수했다고 주가 빠질 때 제가 워맨신박하고 채플미에서 그거 뜯어보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싼 값에 인수했는데 그걸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이건 좀 대중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워맨신박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